핸들 만약에 좀 달렸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330i지만 4기통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잘 만들어놨습니다. 트윈터보가 들어가고 이게 258마력에 40.8토크인가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출력에 대해서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룸을 보면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 엔진룸이 뭔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얘는 또 적당하게 잘 꽉 차 있어서 이 보는 맛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들어가는 휠하우스 쪽인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네요. 아마 이게 무게 배분 때문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통 휠하우스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휠하우스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무게 배분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다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철판, 알루미늄인지 철판인지, 이것도 소재도 조금 좋은 걸 쓰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런 거는 플라스틱 커버고. 근데 BMW도 그렇지만 요새는 차량에 커버들을 너무 많이 써서 정비할 때는, 제가 정비 출신이다 보니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아마 여기에 배터리가 없는 거 보면 뒷좌석에 트렁크 쪽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 디자인이 기존에 봤던 BMW 커버랑 좀 다른 느낌인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또 자꾸 보니까 액티브 키니드 그릴도 적응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지금 발견했습니다. 여기 요 선, BMW가 이번에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자, 오늘은 330i M 스포츠 MPKG를 타고 있는데, 잠깐 이제 이거 촬영하기 전에 잠시 몰아봤거든요. 저도 리뷰를 할 때 그냥 좋아서 좋다고 할 때가 있고 진짜 사고 싶어도 좋다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긴 한데 아까 스포츠 모드로 잠깐 달려봤거든요. 확실히 제가 BM은 제가 80년대 차량을 타봤잖아요. 그래서 그 초창기 BM3 시리즈의 초창기의 그 성격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오너예요. 왜냐면 5년을 탔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페달링도 핸들링도 살짝 가벼워진 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핸들링은 묵직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제 페달링은 살짝 좀 가볍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는 지금 제가 신호가 지금 빨간불이 돼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서 이제 살짝 한번 밟아 볼게요. 다시 한번 느끼면서 페달링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핸들, M 핸들이랑 디지털 계기판, 예전에 그 좀 아날로그적 느낌을 가졌을 때 그 느낌도 좋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예뻐요. 지금 한번 페달링을 해볼게요. 지금 액티브 사운드가 소리가 들려서 좀 달리는 맛도 나고요. 그리고 그냥 짧은 구간을 밟았는데 벌써 그냥 100km는 그냥 너무 가뿐히 넘어가지고,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확 밟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달릴 맛이 확실히 납니다. 이게 330i잖아요. 근데 사실 330i가 저는 3000cc 6기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요게 4000cc 258마력인가 그렇고 40 정도 토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AMG에서 그 발표한 걸 보니까 이제는 4기통도 400마력짜리 때가 나오는 만큼 이제는 4기통에 대한 기술들이 워낙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BMW 3 시리즈는 가장 이제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 그만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AMG가 400마력을 내면 M도 4기통에 그만한 대응하는 그 이상의 엔진을 낼 거니까 다음에 나오면 다루기로 하고, 사실 이게 타면서 너무 재밌거나 너무 진짜 시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이게 운전에 재미가 있으면 표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좋아한다 했을 때 왜 좋아하냐 하면 그냥 좋으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액티브 사운드가 아까 들린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이 체감하는 느낌은 조금 아쉽다는 거. 그게 아쉽다는 게 뭐냐면 제가 G80 스포츠를 탔을 때 풀악셀을 밟았는데 왜 이래 안정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나가는 것 같지? 라고 했어요. 근데 키로수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만큼 요즘은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차가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쾌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 같은 매니아들한테는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차들, 특히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맛도 조금 내고, 그런데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어서 아마 저 같은 매니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BMW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재미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다양한 면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잡았는데요. 진짜. 그리고 이 영상에 더 펴져서 나가겠지만은 이 핸들과 이 디지털 계기판이
원래는 BM이 동글동글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식처럼 돼 있다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에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좀 뜨거든요. 아우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저는 예뻐요. 계기판이랑 전체적으로 일체감도 있고, 아우디는 뭔가 이제 똥색 같은 바탕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HUD도 굉장히 잘 보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뭔가 이제 실내에 집착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디스플레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일단 와이드로 커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된 이유는 BMW 때문이었어요. 와이드가 좀 생소했을 때 BMW를 시승을 한다고 타봤는데 와이드인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와이드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제네시스 계열도 와이드로, 지금 여기에 3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K7 페이스리프트인지 풀 체인지 된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한번 타보고 싶다 정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K7은 BM으로 치면 한 5 시리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3 시리즈인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마치 이제 좋은 LG나 이런데 좋은 TV를 보면 정말 화질도 좋은데 얇잖아요. 근데 화질도 좋고 눈에 보이기엔 굉장히 얇게 디스플레이가 세련되게 돼 있다는 느낌이 또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핸들링도 잠시만요. 핸들 만약에 좀 달렸을 때 이게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롤링. 이것도 엄청 없네요. 이게 서스펜션이, 이거는 스포츠팩이라서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F30 때 그때 타봤을 때 이렇게 한번 살짝 해봤을 때는 물론 그게 디젤이었고, 제가 이 차를 디젤도 한번 타볼 텐데 디젤의 서스펜션이랑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이 차량은 330i의 M 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른 대로 나가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정감도 느끼는데 서스펜션도 잘 딱딱하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코너링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래서 이 차량은 좀 이제 저희처럼 이제 3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가끔 달리고 싶을 때, 근데 이제 HUD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 뭔가 계기판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온다 싶어요. 제가 소렌토, 제 리뷰에 소렌토를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보는 게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 BMW 3 시리즈 요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큰데 심플하게 잘 돼 있는데 정보는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비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죠. 필요한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뭔가 심플하게 잘 눈에 보이게, 애플 같은 게 디자인이 막 난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지 다 알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요즘은 이제 안전장비가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핸들을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동안 탔던 차들 중에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바꿀 때 제일 꽉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런 게 근거예요. 스포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편의 장비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옵션이 빠졌어요. 이게 30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면 반자율 주행, 이게 지금 6,290만원인데 여기서 옵션이 300만원짜리가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요. 반자율 주행이랑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이 레이저 라이트는 BMW 7 시리즈에 들어가는 라이트가 이제는 330i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라운드 뷰, 지금 여기는 그냥 후방 카메라 있고 전방 센서랑 후방 센서랑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 300만원짜리 패키지만 추가를 하면 서라운드 뷰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 들어가고 레이저 이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 차를 선택하신다면 조금 돈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10만원짜리 옵션이 또 들어가면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고 이제 대시보드가 가죽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요즘은 기본적인 스피커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저처럼 뭔가 이제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는 이 차를 사게 될 것 같으면 300만원짜리 옵션과 110만원짜리 옵션을 장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달리는 맛도 있고 뭐 기도 즐겁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타면서 느낀 게 달리는 거에 비해서 액티브 사운드 때문에 그렇지만은 좀 조용하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전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잠시 이제 서스펜션을 넘었는데 약간 딱딱하거든요. 이 딱딱한 서스펜션이, 자 이제 컴포트로 한번 달려보겠는데요. 지금 일단 컴포트를 누르는 순간 스포츠에서 서스펜션이 살짝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이 바로 들기는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면 들어가서 방음이 잘 됩니다. 원래 차량이 작다 보면, 차량이 작고 기동수가 작다 보면 진동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디젤 같은 경우는 뭔가 시끄럽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래서 저는 작은 차가 좋은 게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차는 작은데 편의 시설 다 있고 운전의 재미는 다 있고, 그리고 달리는 맛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 3박자가 항상 작은 차에 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갸우뚱한 게 뭐 펠리쉐이드라든지 뭐 그랜저라든지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갸우뚱하긴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차가 작아가지고 카시트를 못 넣는다 그래요.
뭐 이런 차들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서울 가서 그 로이스 모터스라고 로보미니 성지가 있어요. 그 로보미니가 얼마큼 작은지 아시죠? 거기 뒤에 카시트 2개 꽂힌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큰 차에 대한 선호도를 굳이 그런 핑계를 대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특성인 것 같아요. 큰 차를 좋아하는 거는 신기합니다. 저는 딱 5 시리즈 E클래스 G70 요 사이즈가 저한테는 맥시멈 크긴 사이즈예요.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제가 나이가 아직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지만, 만약에 제가 50대만 넘어가고 뒷자리에서 편하게 타고 싶다 하면 이제 그때는, 만약에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작은 차 못하겠다, 이제는 7 시리즈나 뭐 이런 대형 세단을 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차들이 저에게 운전에 재미를 주고, 그리고 남자들은 보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드라이브를 많이 가거든요. 기왕이면 좀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으면 저는 이제 작은 차 미친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은 그냥 작은 차가 재밌어요. 작은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듣는 사람 중에 또 이거에 또 공감 안 하면 분명 악플 달겠죠. 상관없습니다, 악플도 저는. 그리고 저는 뭔가 무게 배분이 5대5, 물론 뭐 슈퍼카들 가면 무게 배분이 5대5가 굳이 아니더라도 워낙 그런 스포츠 성능이 맞추다 보니까 밸런스가 잘 맞겠지만은, 승용차의 5대5는 저한테는 이게 이 3시리즈 330i M 스포츠가 지금 무게 배분이 차고가 1cm 낮아지고 무게 배분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딱 이걸 봤을 때, 물론 제가 박스터를 지금은 안 타봤지만은 박스터가 생각났어요. 박스터가 무게 배분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운전의 재미가 진짜 극대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안 타봤지만 감히 이제 추측건데, 그 운전의 재미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60대 40의 차이의 그 미세한 차이, 뭐 70대 30의 미세한 차이, 50대 50의 미세한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기분상 50대 50이면 이 차는 밸런스가 더 좋다는 말에 뭔가 운전에 좀 믿음이 가는 거,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이 옵션이 이제 들어가네. 옛날에는 좀 아쉬웠던 게, 국산차는 이제 사이드 보면 이게 막 경고등이 다 떠서 좌측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조수석에 타거나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이드 미러에 경고등이 이제 점등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옆에 차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국산차가 좋았던 이유는 옵션이 항상 좋았어요. 국산차는 옵션을 보고 타는 가성비 좋은 차라 생각하고, 뭐 BM이나 이런 독일 차량들은 뭔가 이제 브랜드를 타는 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옵션 같은 것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국산차에서 봤던 옵션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옵션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행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일단 주행 성능은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앞에는 4P가 들어가고 뒤에는 1P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양껏 밟아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정말 안정적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4P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 만큼 너무 브레이크 성능도 좋고요. 그리고 달리는 거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라는 거, 달리는 거에 비해서 야생마의 그런 슈퍼카의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는 조금 아쉽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런 거는 좀 무섭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중적으로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배기음이 요즘 워낙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돼 있어서 좀 박음도 잘 돼 있고 이래서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제 액티브 사운드를 통해서 배기음을 들려줘서 이제 운전에 좀 재미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서 디지털 계기판이랑 이 M 핸들이랑 이제 허들 이 바라보는 이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좀 약간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고, 이 12.3 이 디스플레이 이게 너무 와이드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서킷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네요. 그래서 일상 데일리카로도 좋고, 그리고 한 번씩 서킷을 좀 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주행 성능은 저는 굉장히 부족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내외관 한번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차량입니다. 요거 BMW, 제가 제 BMW가 이 차량 이제 행사할 때 경기도 양산인가 거기에서 한번 참석했던 영상 이제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 차량이 이제 내당역 BMW의 이종년 대리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하게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행은 이제 실컷 하고 왔잖아요. 주행에 대한 거는 일단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MW의 액티브 키니드 그릴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제가 BM의 정사각형의 그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예, 뭐 볼수록 눈에 익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주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BMW 중에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은 이 뒷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D 대로등이 들어갔는데 요런 L자 모양이 이렇게 보니까 또 렉서스 느낌이 나네. 저는 렉서스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옛날에 다 이게 BMW라고 하면 뭔가 남자의 차,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BMW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련미까지 이제 돼서 약간 뒷모습은 렉서스가 어렴풋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 패키지다 보니까 M 바디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버도 보면 사실 이렇게 M 바디킷을 보다가 노멀 바디킷을 보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M이 이렇구나 해서 사러 갔는데 만약에 320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바꾸거나 아니면 뭐 330i 이런 것들을 좀 타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320D는 주행거리가 많은데 BMW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차들은 이제 출퇴근이 짧은 사람들 있잖아요. 짧은 사람들이 타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짧으면 연비가 하이브리드처럼 좋지 않아도 크게 부담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행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BM230을 주말에 타거나 가끔 타고 이제는 보면 이 BMW 3 시리즈에는 점점 더 이제 7 시리즈에 들어가는 고급 사양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거는 7 시리즈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그러니까 점점 이 작은 차의 메리트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M바디 킷이다 보니까 어느 M이든 M바디 킷이 들어가면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헨다의 M이라는 그리고 이 컬러 매칭이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의 M 이 컬러 매칭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4P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4P가 들어가서 뒤에 2P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1P가 들어가는데 주행을 해서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고 이렇게 해서 제동을 해봐도 제동되는 게 깡패입니다. 깡패. 그래서 뭐 제동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봐보세요. 요렇게 봤을 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느낌이 저는 사실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 요런 폰에 탁 올라와 있는 이 디자인 포인트까지 해서 딱 요렇게 봤을 때 헤드램프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그릴은 측면에서 봤을 때보다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엄청 커 보이네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볼수록 이제 눈에 익습니다. 이것도 본넷을 보면 누가 봐도 달리는 차라 보이는 게 일단은 라인이 두 개가 선을 두 개가 네 개를 잡아놨잖아요. 이만큼 뭔가 그냥 일반 차들은 이런 선 같은 것들이 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달리기 위한 차들은 디자인적으로도 나 달리는 차다. 그리고 요 선 같은 거 보면 여기서는 좀 두께가 좀 더 있는데 점점 더 날렵해져요. 보시면 그렇죠? 날렵해져서 여기서는 싹 여기서 뒤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뭔가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는 그리고 BMW는 사실 3 시리즈가 기술을 집약한 모델이 3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40대까지는 3 시리즈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시리즈가 옛날 3 시리즈에 비해 덩치가 훨씬 더 커져가지고 제가 안에도 들어가 보겠지만은 크게 사이즈에 대해서는 그리고 뒷범버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뒷범버가 더 예뻐요. 앞범버보다 앞범버의 그런 느낌보다 왜냐하면 뒤에 대로등이 너무 세련되고 예쁘다 보니까 뒷범버의 이 대로등과 트렁크와 이 범버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머플러 팁은 사각형 형태가 좋긴 좋은데 뭐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대로등도 요 라인에서 한번 봐보세요. 요 라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엣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엣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 선이 이제 유선형으로 들어가는 좀 이런 세련된 게 선도 살리고 엣지도 살리고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봐볼게요. 트렁크 보면 요것도 이래요. 옛날에는 뭐 밋밋한 이런 느낌이 없어요. 3 시리즈 제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돼 있다가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선을 트렁크가 이제는 스포일러가 없이 스포일러가 트렁크에 자체적으로 포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트렁크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내려와서 만약에 이게 각이 없었다면 이제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면 바람이 밑으로 흐르겠지만은 이게 위로 딱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차를 이제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뭐 이제 공기 역할 같은 것들도 다 잡았네요. 이중 접합률이라고 해서 뭐 안 보이고 이런 거 없어요. 잘 보입니다. 안에도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실내로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확실히 블랙이 좀 들어가줘야 어떤 컬러에든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저한테는 3 시리즈가 작아서 가벼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땡기는 맛도 있고 이 도어 캐치도 묵직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봐주세요.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봐주시면 자, 이렇게 잡았다 이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냥 이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센서가 작동을 해서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오돌토돌하게 난 거 이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사이드 미러도 접히고
이게 터치감이 굉장히 용민하게 잘 만들었네요.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완전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요건 메모리 시트. 이제 원래 이쪽에 도어락 버튼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도어락 버튼이 왔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가 이게 약간 지금 헤드라이트, 헤드램프랑 대로등에 있던 그 선들이 요 도어 캐치에 묻어나는 게 아마 이 형태의 디자인이 아마 이 BMW 3 시리즈 이번 모델의 시그니처 모양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송풍구도 보고 다 이 시그니처 보이시죠? 여기도 보고 아까 그 디자인도 보셨고 다 이게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헤드램프 관련된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앵글로 보고 있는데 앵글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실제로 보는 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보시면 여기 속도 있고 RPM 있고 여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보시면 여기 기름 게이지 있고 온도 게이지 있고 밑에 보면 동네 시간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널찍하게 레이아웃 배치를 굉장히 잘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시면 여기 M 핸들, 이 M 핸들과 요거를 같이 봤을 때 운전할 때 보고 지금 HUD가 지금 살짝 나오는데 HUD 요 3박자를 봤을 때 운전하는 맛이 뭔가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차, 멋있는 차를 탄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에어백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들이 예전만큼 이젠 크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다 가죽인데 가죽 질감이 정확하게 무슨 가죽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말랑말랑하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기도 심지어 가죽이 딱딱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M 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열선이 그냥 운전하다가 스티어링 열선을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 히터 활성화됨 이렇게 뜨고 그냥 꺼버리면 비활성화됨 이렇게 꺼지고 이 차량을 볼 때는 저는 이 선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도어 캐치 말했죠? 여기 말했죠? 헤드램프랑 전체적인 디자인 말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여기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곳곳에 이 차량의 시그니처 디자인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드 바디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죠.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터치감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컨트롤 잘 되는 거, 길 찾는 것도 뭐 잘 된다고 이래 하시고요. 여기 버튼들을 보면 다 컨트롤 미디어, 홈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내비를 누르고 맵을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 버튼을 누른 뒤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메인 창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미디어 들어가면 이제 노래 같은 거 들어가고 그리고 어차피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너 중심 드라이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체인지에서는 다 터치로 많이 안 바뀌겠어요. 그 느낌에 저는 사실 지금 이래 보면 다 버튼식이거든요. 버튼식이라서 저는 마음에 드는데 아마 추세가 점점 터치로 가서 다음 체인지에 될 때는 이게 터치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 디지털보다는 부분적으로 아날로그가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는 뭐 얻은 차가 그렇지만은 누르기 좋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를 때 비스듬하게 누르기 좋게 해놓고 여기도 보면 누르면서 이게 뭔가 이제 이 작은 부분들이 받쳐주는 느낌까지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데 보통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 항상 열고 다니겠죠. 컵홀더가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잭 넣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 USB 충전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도 여기에 무선 충전이 되니까 요즘 나오는 제폰은 6S라서 무선 충전이 안 되는데 이거는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독일 트렌드인 것 같아요. 독일 디자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기어봉이 작아지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나온 포르쉐 992도 봤을 때는 뭔가 와이드 바디의 덩치도 더 좋아졌는데 BMW 3 시리즈처럼 더 좋아졌는데 뭔가 기어봉은 나중 되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점점 작게 만들어요. 나중 되면 이게 없어져서 요즘은 펠리쉐이드라든지 대형차들 보면 버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나중 되면 이거는 뭔가 BMW만의 시그니처 기어봉이라고 저한테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없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P 버튼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근데 여기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뭔가 포르쉐처럼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가 돼 있고요. 국산차 옵션 좋은 차에 있는 거 이제는 BMW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파킹이죠. 오토파킹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오토파킹이 지금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어떤 차는 출발하면 오토파킹을 수동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제가 딜을 해놓고 출발하잖아요. 하면 지금 꺼진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는 것만큼 이제는 정말 BMW는 이제 옵션으로는 크게 잠시만요. 시트도 한번 봐보. 시트가 이제 허리를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누르면 이것도 330M 스포츠만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허벅지 쪽에 제가 최근에 봤던 시트 디자인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도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거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란색이 이유가 있구나. 파란색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빨간색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도 M 저기 보이세요? 저기 여기에도
곳곳에 M이 좀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M 들어가 있고. 럭셔리 라인들은 베이지가 들어가는데 이 M 스포츠 라인들은 다 블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그로시 소재가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졌죠 이제? 근데 진짜 이게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졌어요? 많이 고급스러웠어요. 지금 제가 이때 동안 탔던 BMW의 그런 다이나믹함 그리고 뭐 거친 매력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시승을 왔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럭셔리한 부분들 세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보이시죠? 그냥 럭셔리해 보여요. 그리고 SOS를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뭐 독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르면 다 LED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흰색 불이 안 들어가고 LED인데 노란 불이 들어가서 아마 노란 불이 눈에는 더 편하다고 제가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작네요. 작아서 아마 여자들은 남자들은 사실 보면 뭐 제 머리가 크긴 크지만 뭐 부분적으로 봐도 되거든요. 저는 부분적으로 봐도 돼서 뭐 상관없는데 저는 이 아기자기한 게 예쁘네요. 썬루프가 들어갔는데 그전 세대 3 시리즈 보면 요거를 손으로 다 열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자 원 버튼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원 버튼으로 한 번 더 여기를 당겨주면 또 이런 식으로 원 버튼으로 열리고요. 이제는 원터치로 다 이제 되네요. 그리고 시트는 제가 몸이 두꺼운 편이라서 다른 차들은 뭐 세미 버킷이라도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게 좀 이 폭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량이 작은 이유가 그 가장 좋은 핑계로 그거예요. 2열이 좁다고. 자, 2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2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좁지 않아요. 진짜 좁지 않아요. 머리 부분도 저는 충분히 남는 것 같고 헤드레스트 이쪽도 불편한 게 저는 없습니다. 저는 2열이 괜찮은데요. 보면 레그룸도 저는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있을 거 다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에어컨하고 컨트롤 박스 다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발견했습니다. 2열 사실 이게 딴 차들 보면 아무리 큰 차를 타도 이걸 굉장히 좁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컵홀더랑 수납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BMW 칭찬할 거 있습니다. 뭐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이 진짜 구멍이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기 휴대폰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여기는 이런 센서까지 또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시트 요것도 봐봐요. 시트도 이렇게 선 잡아 놓고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허리 기대니까 적절하게 잘 눕혀져 있어가지고 이 각도가 저는 좀 편하네요. 물론 이게 키가 180이 넘는 사람들은 먼 차를 타도 불편하겠지만은 근데 이 선이 진짜 이쁘네요. 요렇게 선들 이제 그란데 사이즈를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컵 홀더. 심지어 이거 봐요. 이것도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요. 트렁크를 보면 자 지금 한번 이것도 이제 발로 한번 쓱 하면 열립니다. 한번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뭐 짐 들고 있으면 그냥 발 안에 딱 넣어가지고 열면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뭐 괜찮습니다. 이거 3 시리즈니까 뭐 엄청 크진 않거든요. 이게 스마트 오픈만 되고 이제 닫는 거는 이제 또 손수 이제 짐을 안에 넣기 때문에 좀 닫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분들한테 좋은 거는 다이나믹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럭셔리 이거는 하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네요. 요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킷은 수리 킷은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버튼 하나 있잖아요. 이걸 딱 당기면 양쪽으로 당기면 이게 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열로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보면 180도로 거의 180도로 폴딩이 돼서 보이시죠? 이거 만약 이 차 타는 사람이 집에서 싸워서 집 나가면 차박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진짜 이렇게 이제는 2열 폴딩 안 되면 진짜 그 차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까지 잡았네요. 미쳤다. 물론 사실 지금 제가 이 3 시리즈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칭찬이 좀 많죠. 근데 타보시면 칭찬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뭐 제가 아쉬운 거니 액티브 키니드 그릴 요거 근데 이것도 심지어 적응이 돼. 그냥 3 시리즈 살까 C클래스 살까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2018년식 C클래스 19년식 제가 C클래스는 아직 안 타봤어요. 근데 두 개를 타봤을 때 그냥 저 C클래스 안 살랍니다. 그냥 BMW 3 시리즈를 사는 게 훨씬 더 저 정신 건강에 그리고 삶에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강추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BMW 330i M 스포츠를 시승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상으로 이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이제 디자인이랑 주행에 대한 최종 리뷰는 이 차를 고려하신다면 딴 차 보지 마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서대구전시장 이종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하겠어. 자, 지금 들으셨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요 아래에 이제 카톡이랑 전화번호를 문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막 1년하고 치우고 몇 개월하고 치우고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친절하게 많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